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금년 7월 엔데믹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24시간 행정안전센터 및 선별유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강옥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191억 2,726만 7천 원에서 2억 2,190만 5천 원이 증액된 193억 4,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3억 9,552만 3천 원이 증액된 259억 4,42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안중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용역비로 각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긴급 방역 소독비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방역 대책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재투자하여 4,593만 2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 내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 지원비도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 지원은 출산 장려금 지원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금 명칭이 변경되었고, 출산 축하 지원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 및 공무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6,272만 원을 증액한 1억 3,0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 장려 지원금 8,500만 원을 증액한 8억 8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어떤 곡이든지 항상 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추경예산 이제 편성 원칙을 일반론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앞으로는 좀 그 원칙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이라는 게 이제 추경예산 그 제도의 어떤 취지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이제 예측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등 다른 그 수단으로 이게 상황 극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연내 이게 사업이 과연 다 진행될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는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잘 지켜주기를 좀 바라고 특히 이제 증액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업 대상자의 명확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선정 적합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보조 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평택보건소가 증액 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액 사업이 없죠. 지금 현재 그 추경에 올라온 거는. 증액 사업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저 출산 축하금 있잖아요. 증액돼서 그거 올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사료조립이 이제 1억 6,300만 원하고 이번에 그 안중보건소 이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구상 용역비 각각 이제 6천만 원을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액 사업들도 문제가 돼요. 감액 사업이 올라오는 거는 어떤 그 세수의 이제 그 절감 측면이라든가 다음 그 어떤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서 이제 다른 사업으로 이제 전용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은데 문제는 이 감액 사업들이 지금 본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감액 사업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또 그런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 같은 거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그 평택보건소 부분에서 감액 사업들 중에서도 30% 이상 감액 사업 한 게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3월 달에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그렇죠? 3월 달에 발표한 게 있는데 네. 7월 달에 엔데믹 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염병 관리비 1억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7월 달 되면은 자가격리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추경 때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신속히 처리한다는 현 시점에서 보면 뭐 적정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본예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때 좀 세밀히 판단을 못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항상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예산 전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전용은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거를 어떤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다른 예산으로 이제 전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용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시의의 그 심의 기능에 대한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분기별로 시의회 보고를 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보건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는 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그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 사업설명서 이쪽에 보면 안중보건지수 건립에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금 이제 그 안중 출장수 자리에다가 이제 한다라고 했었고,
근래 와서는 화양직으로 또 간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안중 출장소 이제 이전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안중 출장소 자리에다가 지금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중 출장소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올해 이제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준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하고 경유다 투자지산을 받아서 안중 출장소 이전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초 이제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보면은 우리가 평택이 보건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중 보건지소고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그 인구 30만당 보건소 1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안중 보건지소지만은 안중 보건소 이제 그 승격 대비 크게 건립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은 안중 출장소 자리로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서부복지타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구도심 쪽에 노령 인구들도 또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또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나 그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거에 대한 여론 수렴들은 과정은 거치는 게 그래도 원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안중 출장소가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구상권 쪽은 좀 약간 박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잘 좀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엔데믹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준 인건비제 제한 때문에 혹시 의료 인력 수급이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지 아니면 뭐 어떻게 더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팀에서 이제 우리가 착출해서 감염병 대응팀하고 예방팀에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이제 엔데믹 때문에는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PCR 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 대응팀에 있는 직원들을 단계별로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정신 그다음에 방문보건팀으로 한 명씩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 때마다 숫자를 감소하고 있고요. 직원들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월 30일 이후 오늘 최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전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기도도 맞고 평택도 맞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기준치를 한 6시쯤을 했는데 오늘 이후에는 어저께보다 한 10명 정도 해갖고 한 216명이 평택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그 엠폭스 환자가 오늘 5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근데 해외 국자가 6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 지역사회 감염인데 아직까지는 평택시에서는 엠포스의 확진자의 접촉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4시간 코로나하고도 마찬가지처럼 24시간 행정안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즉시 신고 들어오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한때는 직원들은 이제 유동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쪽으로 직원들은 이제 감염병 대응팀을 보내고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일반 업무를 하게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상황이 왔을 때 현재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이 다시 복귀를 하거나 하면 그 정상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는 가능한 거죠? 지금도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업무하고 일상 업무를 또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직원들이 보면은 이제 그 일반 업무에 코로나 업무를 플러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때 7월 달에 엔데믹 때면은 좀 직원들이 이제 좀 그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보건소 인력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텐데 좀 빠른 시기에 엔데믹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월부터 올까지 한 3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신규 사업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CCTV 설치비인가 봐요 이게. 예. 4,245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의료 시설이 9개소가 있네요. 국외소가 2,450만 원짜리 아니 245만 원짜리 이게 CCTV 그 비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또 수술실 4개소는 51만 원. 네, 맞습니다. 아니 510만 원. 네.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게 그 좀 화질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게 비싼 거 해주고 이거는 싼거 해주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법이 이제 그 2023년도 9월 25일 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병원급 이하는 50%를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병원급 병원급 이하, 이하. 예, 50% 지원해주고 예.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50%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급은 관내 이제 자기 이제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왔을 적에 수술실 한두 개 있을 적에는 국외소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지원해내는 거고 예, 예. 수술실이 그 3-4개가 이제 병원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시가 많은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지원해준 다음에 나중에 네. 우리가 이제 세금 관세라든가 그런 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의료법이 이제 제 38조에 의해서 이게 TV를 이거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CCTV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행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2023년도 9월 9월 25일서부터입니다. 예. 그동안 뭐 이렇게 수술실에 안 좋은 형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경을 헤매는 뭐 환자 앞에서 참 이렇게 대화라든가 뭐 언행이라든가 행동들이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안심한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차후 우리가 지금 4개소 뭐 9개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차후로 이걸 확대를 이제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의료기관에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뭐 그 전신 마취하고 예. 수면 마취하는 데만 해주게끔 돼 있고요. 수면.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했을 때 이제 휴면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예. 아니고 수술할 때만 수술할 때 네, 순수하게 대수술 같은 예, 거. 그런 걸 때 할 때만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술실에서 부정 의료 행위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동안 몇 년서부터 뭐 그 수술실에 CCTV 설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2023년도 9월 25일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설치해서 이제 앞으로는 수술실에서 부정 의료 행위나 범죄 행위가 이제 없도록 이제 단속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나중에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이제 소형 병원에 수술할 일이 별로 없을 병원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도 또 수술이 가능한 병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병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환자하고 환자 가족이 안전하게 그 수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도 많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CCTV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모자 보건 지원법.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출생아들에 대한 우리 그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출산 장려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조례 개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22억 8,96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출산 장려 지원금을 보니까 첫째 아가 지금 50만 원, 둘째가 100, 셋째가 200, 넷째 아가 300. 그리고 여기 장애 가정에 대한 150만 원이 10명 이게 있어요. 이게 장애 가정은 이게 15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네. 그 7월 1일서부터 이제 출산 장려금이 저기 이제 우리가 상향돼서 예. 올해 7일서부터는 예. 둘째가 120만 원, 예. 셋째가 3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금하고 출산 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서부터는. 7월 1일부터요? 예. 근데 제가 그 출산 올해 보니까 예. 출산 지원금이 이제 몇 명이 나갔나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 평택 보건소만 예. 우리가 2명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6월 30일까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치 않은데 7월 1일서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평택 보건소만 그 1억 7,100만 원하고 예. 그다음에 안중간할이 이제 8,500만 원으로 이제 그 지원금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가 이제 징액 될 계산한 것 같아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출산 장려 지원금 조례 개정에 따른 예. 필요분 이거는 이제 그 일단 100만 원 뭐 지원했으면 여기에 이제 20만 원 더해서 120만 원 지원한 거를 추산해서 여기다 예, 올려놓은 맞습니다. 건가요? 예. 이게 좀 출산 지원금이 너무 좀 뭘 어떻게 타 시도군에 비해서 어쩐지 모르는데 출산 지원금을 앞으로는 많이 장려를 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비 도비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15억 4천만 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1억 6,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3,08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414명 2억 700만 원은 이게 2월 달 말까지 기준인가요? 지급된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3,080명은 이게 이제 추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모한테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생애한테도 50만 원 같이 중복해서 100만 원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그냥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지요? 요거는 순수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병원 나갔고요. 예. 무조건 태어난 출생인하고 그다음에 신청인의 현재 평택시에 있으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금액은. 지금 우리 평택 보건소에서는 그 저희가 출산해서 산후조리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한 도우미까지 쓰고 이러는데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더라고. 병원비하고 산후조리비, 산후조리 도우미비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출산도 우리가 이제 사적인 병원에서 하는 거는 더 비싸고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많은 우리 여성 그 출생 산모들이 많이 이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 공공산후원 조리 같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요번에 그 저기 미래전략국에서 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공매는 게 있었어요. 예. 공공산후조리원. 그래서 예. 여기서 안성시하고 평택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말까지 서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15실 정도로 해서 지금 15실? 예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안성은 사실은 뭐 산후조리원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산후조리원이
현재 6실에 110개 병상이 지금 운영 중이고요. 예. 만약에 서부 지역에 이제 공공산후지원위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더 많은 그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후조리비가 우리 저 사적인 산후조리원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 산모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게 와 닿거든요. 와 닿는데 예, 공공이 생기고 이제 산모에 대한 지원법이 좀 개정이 돼서 뭐 저출산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출생 율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후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생기고 이런다 하니 평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출산 산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이제 개소식이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져서 편안하게 출생과 그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은 하여튼 보건소 그동안도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런 것 또한 생생하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두 가지네요. 그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2대 구매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거 저희 상임위 할 때 안출 송출도 그때 구매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제가 안출 송출 때도 그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걸 서로 소통을 하면 좀 가격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수도 다르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경기도에다가 이번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사실은 그 평택 터미널 그 2,000제곱미터가 안 돼요. 2,000제곱미터 의무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평택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동방 어린이동 복지타운 평택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그 우리 지원 받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액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평택 보건소하고 송탄 보건소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쪼갠 건데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실수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격을 보고선 이제 서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6대 4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거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델에 따라서 어떤 사양이 다르다던가 뭐 옵션이 추가가 된다던가 그런 게 거기는 아니라면 우리가 이게 한번 조달청에 예. 조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잘 맞춰서 이걸 네, 알겠습니다. 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꼭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네, 출장소라든가 비치를 해야 될 곳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외국인 무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기준하고 이 진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만성질환 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월 1회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800만 원.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진료의 범위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우리 관내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한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명의 외국인. 예, 주로 되고 있는데 평택보건소에는 둘째 주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그 서부 지역에서는 셋째 주, 그다음에
북부 지역은 네 번째 주 이제 일요일 날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진료 과목이 내과하고 재활의학과 진료하고 투약하고 있고, 근데 검사는 혈압하고 혈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약 사기가 좀 곤란해서 혈압약하고 파스, 그다음에 혈당 스틱을 해서 이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되고 있다가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 때마다 4, 50명 오는 거고요. 서부 지역에서는 한 10명 내지 20명. 그다음에 북부 지역은 저번 달 연말달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 30명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그 평택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요. 그다음에 안중은 안중 보건지소. 그다음에 이제 북부는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범위가 내과, 재활, 예, 그렇습니다. 의학과, 예, 그리고 혈압, 혈당 측정도 해주고 예, 약품도 예, 맞습니다. 그 혈압약하고 당뇨약 그다음에 뭐 진통제 종류 이렇게 투약 그런데 만성질환 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방문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죠. 여기 팀이 이제 만성질환 팀으로 나와 있어서 예, 먼저가 이제 방문보건 팀이었는데 명칭을 바뀌어서 만성질환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풍토병이라든가 전염성 질환을 갖고 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파할까봐 그걸 대비해서 외국인 진료 일단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좀 정상적인 외국인이 아닌 불법 치료자들이 그 질환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고 또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내국인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근로자들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서 내과 질환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라든가 팔다리 아플 경우에 그 재활의학과 쪽으로 선생님이 있으셔서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기준이 뭐 비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진료가 필요한. 예, 맞습니다. 예,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있고. 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뭐 단기 근로자들도 있고 계절 근로자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대안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계절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절차들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라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들 호소를 많이 하시고 고용하시는 우리 지금 시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좀 많이 궁금했고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업비가 참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